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벤션홀. 이른 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드는데 과연 어떤 행사일까요? 바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조찬 포럼이 열리는 날입니다. 약 400여 명의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찬을 하며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특히 오늘은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별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지금 7월 19일자로 이제 청문회 통과되고 임명을 받고 7월 21일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한 4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진짜 너무 많은 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저는 지금 한 적어도 4년은 아니더라도 한 2년은 된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건지, 또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한국 경제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글로벌 환경을 보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밸류 체인이 다 끊어지고 전부 다 이게 무기화하고 하는 그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다가 글로벌 환경 중에서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심한데 굉장히 빨리 따라오는데 한국이 진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듭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65세 이상이 지금 1000만이 2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어떤 탄력이 어떠냐 봤을 때는 뭐 반도체 또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기존 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자영업자, 그 다음에 청년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요, 이 정부 시기는 진짜 잘하지 않으면은요, 5년을 만약에 허비했을 때는 2030년도 정도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이 추격 경제로서 더 이상 안 된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요, 잠재 성장률이 사실은 우리 건강검진을 했을 때 기초 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우하향입니다. 이 내버려 둔다면은요, 향후 한 5년 지나고 나면 1% 초반, 뭐 0%대까지 계속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평상시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0%대를 이룬 적이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 2, 4분기부터 금년 1, 4분기까지는 거의 동그라미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럼 정부가 뭐를 해야 되고,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해서 잠재 성장률은 계속 우향으로 해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 줄줄 새어내려가서 지금 금년 같으면 1% 후반의 잠재 성장률입니다. 기초 체력은 1% 후반인데 실제 성장은 그 반도 안 돼요. 금년에 0.9%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보다도 못한 한국 경제, 실제 경제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앞쪽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어쨌거나 쓰러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좀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뭐 많은 비난을 하시는 이제 그 쿠폰, 소비 심리도 좀 살아나고, 성장률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에서 좀 플러스로 돌아서고, 거기다가 또 주가도 사상 처음으로 4,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9월 초에는 2,400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그 대주주 양도세 과세에 관해서 고민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서 의사결정도 하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켜라. 재정 지출을 늘리지 마라. 왜 국가 부채를 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 고민은 이겁니다. 지금은 진짜 대전환기입니다. 대전환기인데 제가 보는 AI 여기 계시는 뭐 선배님들이 훨씬 저보다 AI를 잘 하실 건데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LLM 개념입니다. LLM은 데이터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큰 라지 데이터인데 여기는 한국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피지컬 AI는 뭐냐면 이 AI를 우리 생활에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한국이 잘할 수 있다. 근데 그런데 돈을 저는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빚을 내더라도 그런 부분 쓰고 두 번째는 R&D도 그냥 작은 R&D가 아니고요.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R&D 쪽은 내가 돈을 과감하게 썼다. 적자가 얼마가 나더라고. 이런 생각을 제가 굳게 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비록 욕을 먹더라도 국가의 성장 잠재력, 이걸 올릴 수 있는 쪽은 내가 후대에 욕을 먹더라도 무조건 맥시멈을 가져가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대신에 성과를 내야 된다. 이건 성과를 내지 않고 돈 빚내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데 성과가 안 나서는 이건 역사의 재현이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과거하고 좀 다르게 세계적으로 1등 제품을 만들어 보자. 여기서 뭔가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걸 세계 1등 제품을 만드는데 공무원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기업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30대 선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돈을 넣으면서 다 모여라. 같이 하자. 여기 벤처도 들어오고 뭐 전문가도 들어오고 다 돌아라. 정부가 초기 단계에 돈을 댈게.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현장 가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AI는 기술을 개발해도 얼마 만에 빠른 속도로 이 기술을 개발해서 생활에 적용하는가가 경쟁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하는데 10년 뒤에 했다. 개발하더라도 그때는 벌써 아웃 오브 데이트한 기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모여서 개발하는데 아이템으로 가자 해서 저기 보시면은 AI 드론도 만들어 보자. 한 개라도 이 중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박은 제가 보니까요. 선박 제어 기술인데 한국이 최고래요. 중국 아직 못 따라온대요. 거기다가 조선 3사가 다 합치고 그 다음에 벤처 기업들 들어오고 여기 전문가들 오니까 제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AI 선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선박이 자율주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박이 가면서 기상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바람이 뒤로 밀어주는 거, 파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선박이 가장 최적 경로로 가게 되면은 한번 운항할 때마다 에너지가 연료가 30%가 절감이 된대요. 근데 이런 배를 만든다. 조선에 비해 한국은 전 세계 모든 배를 다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돈을 내년도, 후년도라도 할 수 있도록 돈을 더 넣어야 되겠다. 넣을 때는 확실하게 넣고 그 대신에 기간을 단축해가 모든 사람이 모여서 성과를 내자. 빨리 성과를 내서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공공 부분도 AI를 활용한 복지 관리, 고용 관리, AI를 활용한 납세. 그래서 AI를 활용한 신약 심사를 하면 이게 대폭 떨어진다 해서 공공 부분에도 그렇게 하고 그럼 인력 양성, AI를 교육을 모든 초중고 모든 대학생,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 이런 식으로 좀 교육을 좀 시키자. 그리고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도 2년가량의 기간 동안에는 제대하게 되면 AI에 대해서 상당 부분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그 예산도 내년 국방부 예산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AI로 활용한 데이터, 뭐 이런 부분. 그리고 GPU도 사겠다, 정부가. 또 두 번째, 뭐 AI만 하면 되느냐 해서 AI 이외에 이건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예를 들자면은 전력반도체 예산을 넣어 놓으니까요. 지금 분위기가 또 사라져요.
좀 살아나고 있어요. 기업들이 우리가 하겠다. 전력 반도체. 전력 반도체가 뭐냐면은요. 이게 성공하면은 전기 사용량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발열을 줄여줘요. 발열. 열나는 걸 줄여주더라고요. 이게 미래의 반도체입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의 한 AI 이 30개 넘습니다. 아이템으로 따지면 한 30여 개가 이 중에서 10% 3개만 성공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업턴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10%만 하자. 10%만 성공을 10%만 하자.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하고 있어요. 점검을 해보니까요. 어떤 부분은 중국하고 진짜 이 전력 반도체 중국하고 경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 근데 한국의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여기 성기학 회장님 계시지만은 R&D는 벤처들이 해요. 시제품 만들 때 이게 돈이 몇백억 들어가는데 그때부터는 아무도 돈을 안 댑니다. 아무도 돈을 안 돼요. 그래서 돈 되겠다. R&D를 통하든 뭘 하든 될 만한 것만 만들어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돈을 그냥 확 주겠다. 확 주겠다. 그래서 지금 150조 국민성장펀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돈 없어서 내가 R&D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이게 중간에 죽어버린다. 그 다음에 돈을 주는데 10년간, 15년간 찔끔찔끔 줘서 하는 경우는 맞겠다. 될 만한 데는 확실하게 돈을 넣겠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돈을 넣는데 정부가 깔아줍니다. 정부가 75조, 정부가 반. 그 다음에 거기다가 민간도 와라. 그 다음에 지역균형 발전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지역균형 발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역을 어떻게 균형 발전을 시키느냐. 앞쪽에 하는 이런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가지고 성공을 하고 그래서 그 아이템을 저는 지역에다 배분을 하려고. 이거는 신산업이거든요. 초전도체를 개발했다. 그럼 초전도체를 생산하는 걸 지역에다가 바로 배분하면은 그래야 지역이 살지. 지역 산업이 없으면 지역이 살기 어렵다는 그런 게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 초혁신 경제로 가는 거, AI 대전환하는 이런 아이템이 성공을 해서 4개만 성공하면은 지역에 수도권을 지배한 지역에 배분하면은 하나는 호남하고 하나는 경상도하고 하나는 충청도하고 또 하나는 어디하고 강원도 한다고 이러면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도 하나 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이 가게 되고 사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좀 이쪽 보면은 벤처는 좀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벤처는. 그래서 벤처도 일반 벤처보다는 AI를 활용한 벤처 이걸 활용 좀 하려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 스프린터 300 그래가지고 AI를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기업에 적용하든 생활에 적용하든 이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 한 1조를 넣어가지고 옛날에는 정부가 예산을 줄 때 초기 단계는 뭐 사업이 준다고 하면 3억 이렇게 줬어요. 3억. 초기에 돈 많이 주면 안 돼. 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아이디어 내면 한 3억 조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30억 올라 30억 또는 40억. 그래서 한 1조를 넣어가 300개 과제에다 한 1조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르게 돈을 그냥 줄 테니까 AI를 적용한 아이디어, 초혁신 기술 아이템 이런 쪽으로 정부가 설정한 이 아주 대형 아이템 말고도 청년들 또는 교수님들 또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 짜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30억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개별 중소기업은 이게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업종별로 이렇게 군을 묶어가지고 그것도 R&D를 해줘야 된다. 이것도 중소기업도 R&D를 해줘야 되죠. 중소기업에다 돈 나눠주고 뭐 자꾸 보조해주고 해봤자 결국은 이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주는 돈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 AI를 적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정부가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책 방향은 우하향으로 하는 이 잠재 성장률을 어쨌거나 업턴을 좀 시키자. 업턴 시키는데 저는 제가 있는 한은 여기다가 진짜 뭐 욕을 먹던 그래서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 한들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성과가 안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정부처, 기재부 다 그 다음에 민간 전문가, 대학 전문가 다 모여서 성과를 내는데 좀 중점을 두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 잠재 성장률을 이 5년 사이에 적어도 턴을 시켜서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기 선배님들이 이룬 이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한 번 더 위대하게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 운영도 수익 비용으로 좀 고려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데는 국가 재정도 좀 투입하지 않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서서히 뭐 한꺼번에는 안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서서히 옮아가고 앞에서 말씀드린 AI 대전환이라는 초핵심 경제는 더 R&D도 더 지원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외국에 있는 인재도 과감하게 한국에 돈을 많이 주고라도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성과를 내자. 돈을 뭐 몇 조씩 넣는데 이게 성과 안 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책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이런 정책을 꾸준하게 끌고 가서 반드시 그 잠재 성장률을 이렇게 좀 올릴 수 있으려면은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기술 개발입니다. 총 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기술 개발이 중심이고 그다음에 자본 투입을 또 늘려야 되고 노동 생산성도 올려야 되는데 노동 생산성을 그래도 올리는 게 그나마 AI를 활용한 대한민국의 어떤 대전환이 그래도 가장 빠르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AI가 굉장히 그 좀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거시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매크로 매니지먼트 관리도 잘 하고 그다음에 민생 그 과정에서 어려운 민생에 대해서는 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렵지 않게 끌고 가야 되는 단기 정책도 좀 추진할 그런 계획도 있고 신산업도 좀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가 전략 산업 뭐 K 반도체라든지 또 우리나라 뷰티 K 컬처 관련된 쪽도 내년도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배분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배분한 데서 1등이 R&D입니다. 19.3% 했고 2등이 산업 쪽에 했었고 세 번째가 K-컬처 문화 이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데 좀 하겠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인력 양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청년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 AI가 툴입니다. 툴을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대, 이공계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이공계에 돈 더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공계도 진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소재라든지 또 AI 이공계라든지 또 이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 자연대 이런 쪽에다 더 많은 그 인력 양성을 해야 되고 이래서 아마 진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갑자기 진짜 잠이 안 와. 갑자기 탁 깨게 되면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 따라줘야 되거든요. 인력 양성이 안 되고는 아무리 뭐 AI로 간다 해봤자 안 됩니다. 그래서 총장님 오셨는데 진짜 우리나라 이게 교육 이걸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력 양성하고 미래에 우리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인력 양성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쪽으로 좀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잠재 성장률보다 만약에 내년에 더 성장한다면은 이제 실질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지금은 금년도에는 잠재 성장률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내년도에는 같은 수준 또는 적어도 하여튼 같은 수준을 만들고 그 다음 연도는 잠재 성장률보다 올라가면은 실질 성장 올라가면 이제는 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초혁신 경제, 기술 아이템, 그 다음에 AI 대전환을 저는 10%만 목표로 합니다. 10%. 30개 중에 3개만 하자, 3개. 그래서 지금 제가 점검을 해보는데 열심히 하면은 3개는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피지컬 AI, 현실에 적용시키는 AI 쪽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해서 한다면은 진짜 이 한국 경제 다시 살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늘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숱한 위기를 극복해온 대한민국.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한번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기업, 사회 각층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화이팅!